안녕하십니까, 천하관입니다. 저희가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자체가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어려운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단백질 전체를 이해하기는 좀 쉬운 것 같지 않고, 그 중에서는 물성을 알아보고 있는데, 물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쭉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근데 그 내용 듣고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렵고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고. 근데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치즈를 통해서, 머랭을 통해서, 두부를 통해서, 소시지를 통해서 알아보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단백질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유 단백질, 계란 단백질, 콩 단백질, 고기 단백질, 뭐 생선 단백질, 그다음에 또 밀가루 단백질, 밀 단백질 이 정도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제품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뭐 치즈 사람들 대부분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 요리 보면 온통 치즈를 갖다가 뭐 껴안고 붓고 거의 만능 치트키처럼 치즈를 쓰고 있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다 우유로 만들죠.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듣다 보면 아마 또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워 보여도 듣다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지난번에 들었던 말인데 할 겁니다. 사실 저도 여기저기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 말인지 안 말인지 헷갈리긴 한데요. 제가 원래 추구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치즈를 만드는 기술과 두부를 만드는 기술이 다르겠느냐, 거기에 있는 결합 기술과 뭐 칼슘, 그 단백질과 그 뭐 콜로이드, 이멀전,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을 만들든 드레싱을 만들든 시럽을 만들든 결국 중요한 식감, 물성과 식감을 좌우하는 것은 물, 뭐 증점제, 유화제, 단백질, 전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락 소재도 많지 않고요, 기술도 많지 않고 그게 사방으로 얽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말하다 보니까 아마 사례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할 겁니다. 치즈가 아마 수천 종이 넘을 건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한 것은 방법은 산응고, 산에 의해서 응고되는 치즈가 있고, 요즘 인기 있는 것들이 꽤 이 산응고 제품도 꽤 인기가 있고요. 효소응고, 효소에 의해서 뭐 단단하게 뭐 안에까지 발효를 시킨 건지 표면만 하는 건지 그게 곰팡이가 작성하는 건지 온갖 종류의 치즈가 분류됩니다. 결국 그 치즈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건 결국 우유죠. 뭐 우유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특징이 갖고 있는가. 우유 같은 경우는 거의 87%가 물이고요. 고용분은 13% 정도 됩니다. 13% 중에서 지방이 3%, 단백질이 3%, 유당이 4% 정도. 이 정도 되고, 이제 회분, 미네랄이죠. 미네랄이 6%. 100% 중에서는 37%, 27%고요. 실제로 100 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단백질을 보면은 카제인 단백질이 80%고요. 산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는 유청 단백질이 2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큰 거 있으면 지방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유 안에 하얗게 된 게 지방구죠. 지방구 크기가 1에서 6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로 보면 1000에서 6000 나노메타 되고요. 단백질이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구형태로 감싸고 이렇게 막 감싸고 있는데, 이 카제인 마이셀 크기가 이것의 한 10분의 1, 직경이 10분의 1이니까 크기로 봐서는 1000분의 1입니다. 50에서 100. 유천 단백질하고 뭐 카제인 단백질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유천 단백질은 작습니다. 응고되기 쉽지 않죠. 이렇게 뭐 성질이 다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얘는 뭉쳐있지 않고요. 4에서 6, 단백질 하나하나 따로따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가 뭉치기가 쉽지 않고, 카제인은 단백질 자체가 이미 여러 개, 수천 개가 모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응고시키고 물성을 부여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유청은 한 개 한 개 돼 있으니까 뭐 소화 흡수되면 좋은 영양분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유청 단백질 농축한 걸 많이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당. 우유에 제일 많은 것은 이당류인 유당입니다. 유당 자체가 크기는
설탕 크기하고 똑같은 거겠죠. 1나노메타가 안 되고 한 0.5에서 1 중간 정도 되는 크기 나노메타. 첫 번째 물성을 이해하려면 이 크기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 1나노하고 1000나노의 크기 차이는 1100만, 10억 개가 모여야 되는 차이입니다. 근데 뭐 지방구하고 유당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헷갈려 틀리죠. 그래서 그 유화라고 하는 게 우유의 유자입니다. 우유처럼 만든다. 우유 자체가 지방이 3% 이상이 들어있는데 물 점도도 없죠. 점도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화 안정시킬 수 있는데 점도도 없는 물에다가 기름이 떠 있는데 어떻게? 이 지방구 크기가 1에서 6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는 1000에서 6000 나노메타 되는 큰 어마어마하게 큰 지방구가 있고, 얘가 감싸고 있는 게 아까 카제인 마이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둘러지고 이렇게 존재하고 풀어져 있고 이렇게 엉켜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방 크기는 요 길이가 해봐야 2나노메타입니다. 2나노메타. 2나노메타 된 게 이 큰 지방구로 안장에 감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에 있는 지방은 이 단백질에 의해서 코팅돼 있어서 안정화를 이뤄서 1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멸균을 해놓으면, 우유를 균질해서 멸균을 해놓으면 1년이 지나도 유화가 전혀 안 깨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치즈에서는 굳혀야 되는 거죠. 엉켜붙게. 그래서 사실 이제 큰 유화, 유지 물질이 어떤 친수성 물질이 있어서 물을 붙잡아 주니까, 겉을 코팅하고 있으면 물하고 친하니까 서로 달라붙지 않을 것이다. 이 힘이 있는데요. 이 힘보다 훨씬 강력한 게 반발력입니다. 전기적 반발력.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을 절대로 붙일 수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플러스 가까이 붙이려고 할수록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반발력이 더 중요한 힘인데, 단백질이나 폴리머 중에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코팅을 하고 있지, 걔 자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얘 반발력이 있지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안전한 지방구 유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즈를 만들려면 요 지방구 사이를 붙여야 되니까 요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엉겨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엉겨붙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히려 산응고입니다. 산.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 깐나이들 젖을 먹으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하게 되면 이미 굳어 있잖아요. 굳어 있는 게 우리 위에는 염산이 있어서 pH를 낮춰주니까. 그러면 pH가 이것보다 높을 때는 겉에가 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반발되고 있고, 이쪽 등전점과 라인 쪽에 가면은 플러스 쪽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반발하고 있는데, 딱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위치에 가면은 반발력과 당기는 힘과 똑같으니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통상 한 4에서 5 이 정도 사이가 대부분 등전점이 많이 돼 있고요. 이쪽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등전점이 되면서 서로 얽혀붙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유를 갖다가 산을 이용해서 만든 치즈도 꽤 있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등전점을 이용한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치즈 중에서는 응유효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응유효소라고 하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다 분해하지 못하고 위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 3번 정도 나눠져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단백질이 굉장히 길이가 큰데, 요 끝에가 요거가 친수성 부분이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엉키지 않게 밀어내고 있는데, 중간 정도 되는 요 부분을 착 끊어버리면 소수성, 서로 물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만 남아 있으니까 얘들끼리 지방구가 쭉 이어져 사슬을 이루는 거죠. 사슬을 이룬 것끼리 서로 뭉치면 얘가 바로 엉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우유를 먹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께 완전히 아미노산 단계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져서 서로 엉키고 이렇게 해서 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응유효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소화 효소인데, 묘한 게 이 중간을 탁 끊어서 얘가 원래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서로 마이너스 반발해서
다 안정된 이멀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뭉친다. 뭉친 것이 치즈다 이거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또 그러고 보면 치즈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늘어난 치즈가 있잖아요. 보통 치즈는 잘 늘어나지 않는데 무슨 거지? 원래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완전히 다 풀리면 그 정도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치즈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백질이 3%만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늘어난 조직이 돼야 되는데 훨씬 많은데 왜 안 늘어나지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늘어나는 치즈가 특별한 건 아니죠. 더 잘 늘어나게 하려면 잘 녹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칼슘이 들어있어서 칼슘이 이쪽에 있는 인산기 부분을 서로 붙잡아서 얘가 붙잡으니까 잘 안 풀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나트륨과 인산염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나트륨을 갖다 마스킹 해주고 칼슘을 얘가 붙잡아 버려서 칼슘을 서로 단백질 사이에서 단백질 사이를 붙잡고 있는 칼슘을 봉쇄해서 끌어내버리니까 단백질이 쉽게 쫙 풀려서 완전히 풀리는 거죠. 그러면 쭉쭉 늘어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산염 계통을 넣을 수도 있고요. 구연산 나트륨처럼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들어있는 걸 갖다가 나트륨은 얘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를 마스킹해서 덮어버리고 구연산은 여기 있는 칼슘을 붙잡아서 구연산 칼슘이 되면서 칼슘을 딱 빼내면 완전히 싹 잘 풀어진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가 고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칼슘염, 염화칼슘 같은 거 넣어주면 칼슘이 추가되면서 다시 원하는 형태 딱 붙잡아서 결합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지방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라기난 같은 경우는 황산기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황산기가 있으면 이 사이를 갖다 지나가다가 이쪽에 마이너스가 이쪽 플러스기를 잡아가지고 붙잡고 해주니까 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구를 이용해서 쉽게 붙잡아가지고 증점, 결합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기난을 갖다 맹물에 따랐으면 전도가 이만밖에 안 나올 건데 우유 쪽에 있으면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만큼 평균 5배 이상 효과적으로 전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백질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치즈 같은 경우는 결국 우유에서 우유 자체가 향이 별로 많지는 않죠. 담백하게 영양이 많지. 유당을 분해하면 어차피 피루부산 되는 거고 피루부산에서 우유의 특유의 향인 디아세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고소하고 우리 팝콘 같은 거 향에 있는 것 이런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향기성 물질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지방산이 분해되면 여러 가지 또 항기 물질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우유 중에 단백질 중에서 많은 방향족 아미노산, 페니랄라닌, 티로신 같은 경우 있는 경우는 독특한 향을 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향이 만들어지고 결정적으로 치즈를 좋아하는 것은 맛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유 보면은 단백질량이 대부분 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유에는 단백질량은 많은데 분해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1% 정도가 분해되어 있는데 얘는 0.2%밖에 안 되어 있고요. 모유에는 단백질은 작은데 그다음에 분해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10배 훨씬 넘죠. 그래서 엄마젖이 더 아마 감칠맛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맛을 낸다는 건 결국 치즈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유리글루탄 선장을 이렇게 쭉 증가시키는 해임 숙성을 해도 MSG, 글루탐산 성분이 늘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젓갈 성분 같은 경우는 50%가 분해되어 있고 양조 간장은 80%, 사물의 간장은 90%가 분해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도 익음에 따라서 글루탐산이 증가되니까 우리가 요리 소재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정리하면 치즈 같은 경우는 결국 글루탐산에 의한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원래 우유 중에 단백질이 모유에는 작고 우유에는 3% 정도 들어있는데 얘가 대부분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분해되어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엉키게 하면 엉킨 거 갖다가 걸러내면 나머지 물에가 유당은 분리돼서 나가버리는 거고 물에 녹아있는 성분은 빠져나가고 단백질, 지방이 농축이 되니까 그 고형분, 우유와 단백질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수성하는 과정에서 미생물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결합되어 있는 게 분해돼가지고 원래 이거에 있던 양이 1.2% 정도로 늘어납니다. 결국은 600배 정도 증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칠맛 성분이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즈를 좋아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치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